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집값의 10%만 내면 된다는 누구나 주택이 나왔어요. 네, 누구나 발표하겠습니다. 그죠? 집값 10%만 내면 되는데 이게 또 로또라면서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아파트 분양가 해봐야 네. 한 3, 4억 정도, 현재 분양가는 그 정도 될 텐데 그렇죠. 나중에 뭐 GTX가 연결되는 자리들, 몇 군데가 있죠. 후보지 나온 자리들은 네. 제가 예상하는 보통 최소 11억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GTX가 개통되는 데가 13억에서 15억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7억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오. 이를 4억이면 4천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천 4천 내고 7억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0년 후에. 물론 나중에 네. 잔금을 내야겠지만 초기 네. 자본이 작게 드니까 적게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팔아서 챙겨도 되잖아요. 4천에 7억이면은 거의 2,000%. 잘하면 잔금 안 내고 모르죠? 잔금이 안 내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래를?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거는 그 뭐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안전한 네.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게 또 누구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로또다 보니까 이 누구나 집 대항마 또 발표했죠. 네. 송영길의 누구나 대신 네. 국토부는 또 지분 적립형을 바로 발표했어요. 이제 지분 적립형 네. 분양. 네. 주택. 근데 지분 적립형은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네. 로또라고 하기에는 또 매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네, 내야 되고 네, 상환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오세훈이 또 마지막으로 하나 발표했죠. 상생주택. 상생주택. 이것도 임대주택인데 다른 것들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상생주택은 그냥 임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장기 전세주택이고 20년 동안 편안하게 네. 사는 거다 보니까 소유권은 없는 거죠. 굉장히 나중에 그럼 소유권 없이 살다가 네. 노후 준비 못 하잖아요. 노후준비 안 되죠, 아예. 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지분 적립형은 뭐 예를 들어 4억짜리가 8억이 되고 그렇죠. 뭐 누구나 주택은 4억짜리가 11억이 됐는데 음. 임대주택에 상생주택에 들어간 보증금 5천만 원은 10년 있다가도 8천만 원, 1억 정도밖에 안 되죠. 5천이잖아요 그냥. 네네. 안 올라가잖아요 돈이. 임대료 올려줘야 되니까. 임대료는 내가 벌어서 올려줘야 돼요. 어쨌든 5천이 그냥 5천인 거죠. 저장이 되는 네, 거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의 천국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임대주택 정말로 너무 임대주택 이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네. 공급해서 정말 편안하게 국민들이 살아서 임대주택의 천국이 아니고 개수는 많고 실현되는 건 없고 이름만 많아서 이제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들 오늘 좀 설명 누구나 주택부터 해서 네. 조금 어떤 후보지가 네. 어떻게 로또를 맞을 수 있는지 네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후보지거든요. 아, 네. 이 후보지를 먼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누구나 집 5.0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한 6군데 정도가 지금 후보지가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 인천시부터 나오네. 네, 인천시가 있는데 여기는 검단지구 있잖아요. 네. 검단 신도시에 4,225가구가 들어서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GTX잖아요. 여기는 이제 GTX D 노선이죠. D 노선은 GTX는 보통 멀리 빨리 가는 노선이잖아요. 멀리 빨리 가는 거잖아요. 멀리서 빨리 도심까지. 근데 이 GTX D 노선은 가까운데 빨리 간대요. 아, 그래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역시 네. GTX인데 나중에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짧은데. 뭐 내년에 이벤트가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후보자들이나 공약으로 이게 하나까지 연결되는 걸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안산의 반월하고 시야. 이제 여기는 청소년 청년 커뮤니티 시설인데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 반월 시와 단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교통도 불편한 지역이니까 요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화성시에 능동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동 아니고 능동입니다. 수동보다 능동이 좋죠. 네. 이 동탄 1신도시, 2신도시가 아니고 1신도시의 왼쪽편 1호선 병점역에서 인근에 있는 건데요. 한 899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동탄하면 GTX잖아요. 그건 동탄 2 해당이 2. 되고 아, 여기는 이건 1에서 왼쪽 끝 뭔가요? 1호선. 네, 그렇죠. 1호선? 멀죠. 1호선도 괜찮긴 한데 네. 일단 GTX도 못하니까 패스. 그렇죠. 패스. 그 다음에 의왕에 보면 초평지구가 있습니다. 네. 자, 의왕은 이제 핫한 지구인데 951세대를 지정하는 거죠. 자, 지금 의왕이 장난 아니게 뜨거워요. 제일 핫한 지역이죠. 왜냐면 의왕에도 신설역을 하나 만들겠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GTX C죠. 예, 이거는 제가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로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인천하고 일단은 의왕이네요. 왜냐면 그렇죠. 화성이나 안산도 좋지만 네네. 일단 로또는 아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한 군데가 더 있어요. 파주시에 보면 운정지구가 있잖아요. 운정도 또 GTX 또 여기도 예. GTX A 노선으로 가장 빠른 지역이죠. 빠르잖아. A 노선은 빨리 개통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빨리. 아, 예. 910세대나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그다음에 파주까지는 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 시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와 반월 단지의 안에 있는 건데 바닷가에 있고 조망은 좋은데 역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수영하긴 좋지만 좀 머니까. 그렇죠. 그럼 자체적인 일단은, 수요가 네. 충당되고 끝. 파주, 의왕, 인천
요걸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인천 검단지구인데요.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제 검단 신도시로 개발되는데 이 중에서 서북 쪽에 있는 위치인데요. 왼쪽에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A, B, C, D 해서 네 군데 지역에 총 4,225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많습니다. 이 GTX D 노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검단 신도시 거쳐서 연결되는 노선이니까 지금 이제 인천 오른쪽 지도에서는 아마 요쪽 자리 빨간데 상업지역 인접해 있는 데가 여기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세대수가 많아서 네. 많은 분들이 세대수는 되게 많지만 네. GTX D 노선은 노또가 아니냐, 많이 안 올랐잖아요. D 그렇죠, 노선 생겼다 해서. 그럼 별로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D 노선이 지금은 뭐 짧잖아요. 강남과도 연결이 안 되고.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게 강남까지 연결되거나 또는 하남까지도 쭉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파주나 이런 의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셀 테니까 네. 저는 이쪽도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10년 있다 팔 수 있잖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검단 신도시의 전체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표가 맞죠, 표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있는 데는 시설들이 기반 시설이나 SOC 시설들이 들어서야만 하고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단 신도 GTX-D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될 가능성은 향후에 더 많다. 그럼 지금 실망했던 분들은 향후에 좋은 수익이 올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얘기 한 겁니다. 다음 네, 또 설명해 알고 주시죠. 있습니다. 정리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여기 보면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죠. 여기 이제 GTX A 노선이 예상되는 건데 왼쪽 편에 사업 대상지가 있고 GTX A 노선은 요 아래쪽에 교화지구라고 써있는 요 자리에 들어서고요. 여기에 누구나 집은 요 위치하고 있는 것이 그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네. 뛰어가면 10분 정도? 전력 질주 5분? 10분? 네네. 예, 그러니까 아주 멀진 않습니다. 그죠? 네. 자전거 타고 전력 질주.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강남역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역까지 한 20분. 20분, 18분, 20분. 네. 그럼 강남역까지 한 25분 내로 갈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걷는 시간 20분. 그렇죠. 강남역까지 25분. 네. 45분이면 갈 수 있어요. 요즘에 공유 네. 서비스가 많으니까 자전거도 있고요. 퀵보드도 있으니까 이용하면 빠르게 현재 이용할 수 GTX 있습니다. 역사 킨텍스가 15억대를 하니까 네. 10억대 좀 이상이죠. 그렇죠. 저는 요 운정 쪽도 아마 GTX 들어서는 지역은 13억대는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적어도 11억대. 네네네. 그러면 내가 뭐 4억대 분양만 받아도 7억 정도 프리미엄을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운정이 가장 빠르고 가장 핫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운정, 이 누구나 주택의 로또 1순위 운정, 2순위 의왕? 의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세대수도 많으니까 예. 기반시설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의왕 초평지구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쪽에 제설했는데 의왕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역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택지지구 내가 지금 누구나 집 5.0이 들어섰는데요. 여기 왼쪽이 이제 의왕역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임대주택 부지인데 A2니까 요거 오겠네, 요거. 그렇습니다. 요거면은 뭐 충분히 거리가 그죠? 네네. 아파트 단지 하나 지금 여기 다리는 연결해 주겠죠, 설마. 당연히 서비스에. 그럼요. 네, 그럼 여기 바로 그냥 의왕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왜냐면 파주 운정 같은 건 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순위가 운정이라고 했네요. 네. 취소입니다. 네? 취소. 왜요? 왜 여기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운정이 네. 1순위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은 다릅니다. GTX A 노선은 확정적이고 네. 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잖아요. 이 의왕이 네. 전문가들이 네네. 거의 100이면 100 다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의왕이 네. 확실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왜냐면 없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값은 다 뛰었어요 지금. 개통 예정인 것들보다 그만큼 뛰었어요? 네, 뭐 9억까지 다 뛰었어요. 어우. 그러니까 이것도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받아도 9억. 네. 만약에 개통되면 11억, 12억, 13억. 네. 왜냐면 이게 차로도 또 강남 이용하기 편하거든요 여기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누구나 집 의왕을 1순위, 네. 네. 그다음에 운정을 2순위. 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렇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 고속도로도 있으니까 고속도로 따면 과천까지 금방 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누구나 집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여기 누구나 집에 안 좋다고 한다면 네. 거기다 댓글을 다세요. 뭐라고? 정말 안 좋아요, 별로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아. 그리고 내가 가서 조용히 나 조용히 받는 거예요. 싹 가죠. 경쟁률 낮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잔머리는 네. 9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누구나 집도 있는데 네네. 이 누구나 집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네네.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네.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약분인데요. 자,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에서 90% 싸게 줍니다. 그리고 집값의 6에서 16%만 지급을 하고 건설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임대 기간 합쳐서 13년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면 됩니다. 10년이 아닌 13년이네요. 공사하는 기간을 뺐네요. 그렇죠, 네. 네, 치사하네. 빼서 13년, 3년을 더 기다려요. 제 예상보다. 이거 발표는 10년이라 그래놓고 생각이 또 바뀌어. 또 그리고 6%에서 16%에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 내도 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6%가 포함되니까 6%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월세를 더 내겠죠 대신. 당연하죠. 예, 근데 그래도 전 6% 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수익률이 정말 높겠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네. 얻는 게 투자니까요. 당연히 6%를 내는 게 이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이제 그 동안에는 안 낸 자 이제 분양 금액에서 안 낸 거를 임대료 내야 되는데 시세의 80에서 85% 범위 내에서 내고요. 임대료 상승률은 2.5%, 일반적으로는 5%. 요거는 이제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를 올리는데 2.5%만 반만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가 60만 원이면은 해봐야 뭐 1년 또는 2년 동안 15,000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000원. 그러면 네. 10년이면 15만 원 올려주면 되니까 플러스 알파니까 20만 원 정도 올려주겠네요. 그러면 80만 원 정도 월세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왜냐면 80만 원을 내가 그러면 1년이면 1,000만 원인데 네. 10년이면은 1억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상승률을 놓고 본다면은 뭐 가격이 내가 그냥 월세를 만약에 산다면 네네. 예를 들어 이제 3천에 내가 그냥 월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 뭐 60만 원에 살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년 지나면 이거 3천은 1억으로 올려줘야 되고 보증금 뭐 6천으로 올려줘야 되고요. 그죠? 네네네. 월세는 또 60만 원을 또 120만 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 친구가 3억에 아파트 주고 산 친구는 6억으로 뛰어 있으니까 네. 이 친구는 3억이란 노후 재테크를 했는데 나는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최근에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소유를 했던 분들의 가격 상승이 있고 소유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절대적으로 이 누구나 집을 가는 게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고 살다가 이 3억짜리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8억으로 뛴다고 한다면 이 5억이라고 하는 차액 이거를 갖다가 뭐 조금 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겠죠? 거의 대부분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노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내고 5배 정도 네.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솔직히 의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 4억에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네. 최소 못해도 12억, 14억은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 정도 낸다고 해도 7억에서 8억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존의 분양 전환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시행자가 가져가요, 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0% 정도는 시행자가 가져가고 한 90%의 시세 차익은 분양자가 가져간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5대5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건은 좋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조합 방식이다 보니까 민간의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줘야만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커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처음에 5대5 구조였으면 좀 메리트가 있어서 민간 기업이나 이런 구조 이제 조합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대9 정도의 사업 요건이 바뀌면은 민간은 참여하지 않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시장에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된다면 이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누구나 주택이 공급량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시범 할 때 빨리 가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범단지 몇 군데 할 때 먼저 딱 가서 캐치를 해야겠군요. 자, 그러면 누구나 집인데 또 새로운 걸 또 만든 거. 네네. 국토부에서 만든 거. 이건 송영길 거고. 그렇죠. 국토부에서 만든 거는 또 뭐죠? 이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죠. 네, 그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 예고가 되는데요.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초의 분양가에서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돈을 내고 취득을 하고 누구나는 6에서 16인데 네. 얘는 10에서 25네요. 조금 더 많은 돈이죠. 돈을 더 내요 일단. 그렇죠. 계약금은. 네네. 네. 그리고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덜 낸 거에 대해서 정기 예금을 가산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외는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분을 분납하는 걸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예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같은 경우는 6%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6% 내고 네. 이제 10년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돈 중간에 안 내잖아요. 월세만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매년 뭐 25%를 낸 상태에서 매년 15%씩 4년마다
네. 4년마다 15%씩 매번 내야 되네요, 돈을. 그렇죠. 이건 이제 예를 든 건데 네. 4년마다 해도 되고 5년마다 해도 되고 뭐 3년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을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하고 좀 차이가 좀 있네요. 누구나가 조금 더 유리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적게 들어가는 거는 네. 누구나가 유리하고 요건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를 임대를 하고요. 비슷하네요, 임대가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월세는 비슷한 거죠, 누구나하고. 그렇습니다. 네. 주변 시세니까 임대 네. 시세의 80%니까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네. 10년간 전매 제한. 얘는 이제 20년, 30년의 기간이니까 네. 10년에 대한 전매 제한이 주어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렇게 분양 전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을 가져갔다 분양 전환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할 때 공공기관인 SH나 LH에다가 매각을 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아야 되는 상황이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이 전매 제한 종료 후에 제3자에게 시세대로 팔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 처분 시점에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을 배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좀 있네요. 저기 누구나하고. 네, 네. 누구나가 훨씬 더 유리하네요. 아무래도 초기 자본 네. 자체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네.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유리하죠. 네, 처음에 25%를 내고 네. 그죠? 이제 4년마다 15%를 계속 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계속 이제 내서 마지막 뭐 한 5번 정도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간에 모자란 지분은 월세를 내고.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누구나는 내 돈 안 내고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얘는 월세가 좀 더 줄겠죠. 그렇죠. 대신에 네네. 지분 내는 돈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누구나는 월세는 좀 많이 내더라도 내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돈 측면에서는 이게 누구나가 훨씬 적게 들고 부담도 네. 적고 예. 이 월세 고정적으로 순차적으로 네. 계속 매달 지불하는 거는 지분형 분양주택이 점점점 낮아지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누구나는 이제 10년 있다가 처분할 수 있고 이 지분 적립형도 10년 있다가 같이 처분할 수 있네요. 네네. 이제 요거는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저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조건이라면은 누구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일단은 이 조건이면 무조건 누구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누구나 위치 발표한 게 네. 너무 좋아요. 일단 6개 중에서. 서울의 외곽이 네. 서울 바깥에 있는 수도권이지만 네. 이 교통 여건이 너무 좋아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이 지분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지역들이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선정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비교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도 좋은 게 중요한 게 그 위치네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나보다 위치가 더 좋아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서울시장하고 협력한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괜히 서울시장하고 협력하진 않겠죠. 서울시내다 공급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네. 저도 어쨌든 그렇게 뭐 봅니다. 지분 적립형이 만약 위치가 서울시 내에 공급된다고 한다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렇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우리 대박자리들이 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거 업그레이드 되는 것 따라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꼭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주택을 네. 한번 이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의 상생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장기전세주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상생주택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나왔을 때는 민간의 토지, 그러니까 민간의 유유부지 또는 활용도가 떨어진 토지를 서울시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거였는데 민간이 그렇게 공공한테 땅을 빌려주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건 사실 위험무야해졌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나온 상생주택 같은 경우는 원효로 일가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3분의 2의 동의를 거둬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죠. 여기다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합시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만약에 오케이를 해준다면 기존의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게 이 정도 수익이라면 역세권 시프트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추가적인 세대수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늘어나는 세대수의 절반 정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라는 뉴스에다가 이거를 상생주택형, 오세훈 상생주택형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고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죠. 공공재개발은 여기다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임대주택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재개발이 요런 스타일이죠. 기존에 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건 있는 건데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좀 한 거죠. 자, 이거 상생주택은 이름이 이제 상생이지 실제로는 그냥 임대만 살다가 끝까지 장기로 이제 그죠? 계속 임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증금 뭐 예를 들어 3천이면은 3천에 뭐 100만 원을 살다. 그러면 이제 10년 있다가 조금 올려주는, 그죠? 내 집 안 되는 그런 거니까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에요, 그냥. 임대주택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은 여러분들이 절대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살면 안 되고 만약에 살더라도 재테크는 따로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능하면 누구나 주택, 누구나 집을 갖다가 먼저 신청을 하시고 네. 누구나 집이 안 될 경우에는 역시 지분 적립형 주택이 위치가 어디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분 적립형 주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인데 네. 누구나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저 누구나 일단은 시범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범 앞으로 한두 확대가 개면은? 좀 쉽지 않아도 그렇죠. 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나 주택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노려보셔가지고 네. 저희가 말씀한 아까 세 가지 추천 지역 이 추천 지역은 꼭 한번 노려보시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 저도 그거에 대한 동의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